그 매달 약간 문집 같은 걸 저희 학교에서는 좀 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일기만 쓰고 그러긴 좀 뭐하니까 좀 꾸며낸 얘기, 소설, 동화 같은 거 써볼까 해서 사실 그게 처음 시작이었던 것 같고. 네, 안녕하세요. 주론티어의 제나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오늘은 영화 매거진 편집장이시기도 하고 또 소설을 쓰시기도 한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를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이렇게 좀 글 쓰고 글 엮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소설을 쓰고 있기도 하고 뭐 영화 매거진 편집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동시에 프리랜서 편집자로 교정, 교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강민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영화 매거진 그 캐스트라는 영화 매거진 편집장이시거든요. 사실 저희가 편집장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편집장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뭔가 수익이 있는 업무는 아니고 다들 영화 매거진 필진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이렇게 취향에 따라 영화 취향 좀 비슷하고 글을 쓰고자 해서 만난 분들인데 저는 일단 이런 필진분들을 좀 모아서 원고를 수집을 하고 매호마다 어떤 걸 주제로 영화를 잡을지 좀 기획을 하고 그리고 뭐 디자인이나 뭐 교열 일정 잡고 발간 일정 같은 걸 잡는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와, 영화 매거진 캐스트는 사실 직접 이렇게 창간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네. 만들게 되신 거예요? 사실 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매거진을 꾸려온 거는 2016년부터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잡지, 그러니까 캐스트의 전신인 잡지가 필름에 관한 짧은 사랑이라는 독립 잡지가 있었는데 그 잡지 창간을 제가 사실 거기서부터 이어오긴 했지만 그 잡지를 제가 창간을 한 건 아니고 저는 그 잡지에 필진으로 있다가 이제 편집장들이 좀 빠지고 그 뒤로 이제 제가 그걸 이렇게 물려받아서 하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그냥 영화 좋아하는 대학생들끼리 좀 모여서 시작했던 잡지였었고요. 그때는 뭐 지금은 없어졌지만 KTNG의 문화사업팀이 좀 붙어서 지원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대학생 때는 사실 약간 내 글이 여러 극장에 좀 놓여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에 약간 고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좀 꾸려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됐었던 것 같고 이제 캐스트로 넘어오면서는 캐스트는 2016년부터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그때 만났던 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서 다들 영화에 대한 글을 그래도 1년에 한두 편 정도는 써보고 좀 같이 나누고 그런 걸 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특별한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는 EBS 토요 영화 그걸 보면서 좀 자랐었고 그러니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졌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어린 시절이었었고 네, 자연스럽게 계속 뭔가 그런 TV 광고나 아니면 뭐 잡지 광고에서 뭐 이런 영화 한다 저런 영화 한다 그렇게 광고가 나오면 그런 걸 좀 귀 기울이면서 좀 봤었고 자연스럽게 되게 접하게 된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나 뭐 비디오 가게 지금은 거의 없지만 비디오 가게를 통해서 비디오를 빌려보기도 했었고 네, 너무 옛날이라 네. 그러면 그 특별히 좋아하는 장르가 네. 있었을까요? 예를 네. 들면 뭐 SF라든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포 영화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포 영화를 다 챙겨볼 수는 없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쨌든 좀 조악한 공포 영화, B급 영화라고 하더라도 좀 챙겨보려는 좀 경향이 생겼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브런치에서 이제 넷플릭스 영화도 또 글을 리뷰하고 올리고 계신데요. 넷플릭스는 요즘 또 더군다나 너무 핫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최근에도 거의 엄청 자주 올리시던데. 저희가 그거를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매주 월요일 오전 7시에 블로그에는 예약을 걸어놓고 브런치는 예약이 안 돼서 일어나서 그냥 올리는데 항상 그건 좀 정해놓고 있어요. 매주 월요일에 그 이전 주에 있었던 좀 화제작
혹은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네, 리뷰를 하는 거를 지금 거의 한 1년 반 정도 계속 월요일마다 해온 것 같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 현재 팟캐스트 네. 월간 자영업자라는 네, 팟캐스트를 그 방송인이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팟캐스트는 사실 방송인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고 그것도 이제 그 마음 맞는 친구들 거기 멤버도 좀 캐스트 필진들이랑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랑 같이 그냥 뭐 계속 영화 얘기를 어디다 약간 이렇게 서로 막 SNS에 막 하는 걸 보다가 이럴 바에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좀 셋이 취향이 좀 잘 맞는 영화 혹은 좀 다뤄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계속 막 두세 시간 계속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그게 되게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저희의. 그래서 좀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평소에 또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고 어떤 영화가 개봉을 하거나 뭐 넷플릭스에 뭐가 올라왔는데 괜찮거나 하면 네, 그건 그냥 사실 취미인 것 같아요. 그 팟캐스트는 얼마나 지금 팟캐스트 지금 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언제 시작했었지? 한 2017년부터 했으니까 5년 차 됐네요. 네. 지금 계속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 이제 공부도 영화 쪽으로 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공부는 사실 영화 쪽으로는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뭐 시나리오나 뭐 이런 것도 전혀 해본 적이 없고 다만 책을 좀 많이 읽었어요. 영화사? 뭐 세계 영화사 관련된 거나 아니면 그냥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뭐 시나리오는 어떻게 쓰는 것인가 그런 것도 그냥 영화 장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봤었고 네. 그러면 영화 이제 넷플릭스 리뷰도 하시고 또 편집장으로서 그 매거진에도 발간도 하시는데 그 뭐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독자들이나 그런 반응들은 어떤가요? 팟캐스트는 일단 너무 그 조회수나 라이크 수나 이런 걸 바로 저희가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사실 책은 조금 어려워요. 바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니어서. 근데 가끔씩 그 얼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문화 행사, 책 행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나가고 이러면 뭐 다들 재밌게 보고 뭐 좋게 보고 하셔서 그거는 좀 소소하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편입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매니아층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뭔가 좀 다른 매거진이랑은 좀 차별이 될 것 같아서 반응들이 어떨까 궁금한데 네. 사실 그거는 확 와닿진 않은 것 같아요. 일반 출판 쪽이랑 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워낙 독립 잡지고 그 뭐 대형 서점, 교보문고 뭐 이런 데서 오프라인으로 대대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어서 온라인으로 보통 주문이 들어오는데 그냥 사람들이 리뷰를 가끔씩 남기는 SNS 리뷰나 뭐 블로그 리뷰나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읽고 있구나 뭐 그 정도만 네. 궁금하면 구매해서 네 맞아요. 알라딘에도 있습니다. 궁금하면 구매해서 보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계속 영화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영화 리뷰를 많이 하시니까 최근에 가장 뭔가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 관심 있는 영화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최근에 그 극장 개봉 영화는 워낙 다들 좀 가서 보실 수 있으니까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최근에 나왔던 새빨간 메이의 진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이 최근에 나왔어요. 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한 2, 3일 정도 됐나? 근데 그게 너무 약간 아시안들 좀 중국계지만 어쨌든 아시안들 위주로 나오고 한국어도 좀 들리고 약간 그런 되게 서양 국한적이었던 그런 애니메이션 보통은 디즈니 픽사가 보통은 그런데 최근에 약간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시안 뭐 역사나 아니면 현대인들에 대한 삶이나 그런 게 되게 잘 담겨 있고 되게 귀여운 레서 팬더가 주인공이어서 저는 생각 없이 좀 틀었는데 이 영화는 OTT에서만 소비되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신춘문예는 워낙 장벽이 좀 높고
단편 소설을 진짜 컴팩트하게 잘 쓰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문예창작과 졸업생들, 문예창작과 재학생들이 되게 많아서